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콩쥐팥쥐 이야기 모두 아시죠? 어렸을 때 제 별명은 콩쥐였습니다. 엄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가 어린 저를 혼자 키우다가 재혼을 하셨거든요. 마침 재혼하는 여자에게도 딸이 있다며 자매처럼 잘 키우자면서요. 일부 언니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랑 제가 살던 집으로 그 아줌마와 딸이 이사를 왔어요. 새학기에 갑자기 언니가 생겨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랑 같이 등교하라는 아빠의 말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함께 갔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질문을 했습니다. 동생도 아니고 어떻게 갑자기 언니가 생겨? 언니가 원래 있었어? 멀리 있다가 갑자기 집에 온 거야? 이게 신기하다. 우물쭈물 거리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새장가를 갔는데 새엄마가 된 사람이 딸이 있어서 언니가 생겼어. 이 말을 하기가 싫어서 그냥 도망쳐버렸어요. 친구들은 저를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책에서 봤잖아. 콩쥐팥쥐 이야기. 너도 알지? 너네 집 이야기잖아. 그럼 수연이가 콩쥐야? 수연아, 너희 새엄마도 너한테 집안일 시켜? 수연이 불쌍해서 어떡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전래동화 속 콩쥐팥쥐처럼 괴롭힘을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중학교 올라갈 무렵 갑자기 찾아와 가족이 된 두 사람이 떠나버렸어요. 아버지가 다시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 뒤로 아버지는 쭉 혼자 사셨고 저는 일찍이 집안일을 하고 밥을 차리며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아빠와 함께 살다가 대학에 합격하며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취는 절대 안 된다는 아빠의 말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아빠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었는데 20살은 청춘이었고 서울 그리고 대학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무난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어요. 그러다 같은 회사 남자와 연애를 했는데 연애를 시작하며 그 남자는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결심한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참고 예쁘구나. 이렇게 잘 키워주신 사돈어른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야. 먼저 떠나신 사부인께서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꼬. 부족한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며느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신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었거든요. 아빠가 재혼을 했을 때 새엄마가 있었지만 저는 그 여자에게 엄마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몇 년 후 어차피 저와 아빠 곁을 떠난 것을 생각하면 엄마라고 부르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땐 몰랐는데 시어머님을 배웠을 때 알았어요. 제가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 결핍이 있었다는 것을요. 따스하고 온화한 성품, 배려심 가득한 마음.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시어머님 같은 분이었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잘 모셔야겠다고 다짐하며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야, 경수가 연애하나 봐. 도련님이? 그렇다니까. 어떻게 알았어? 자기한테 도련님이 말한 거야? 우연히 알게 됐어. 어떻게? 지난주에 회식이 있어서 명동에 갔다가 끝나고 명동 성당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랑 손을 잡고 있더라고. 뭐? 정말? 그래서 인사했어? 아니, 경수는 나를 못 봤거든. 그냥 만나는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돌아섰지. 하긴 도련님도 슬슬 결혼 생각을 할 나이가 된 것 같다. 뭐 진지한 관계면 이야기하지 않을까? 우리도 상견례 전에 양쪽 집에 인사드렸는데. 글쎄다. 뭐 이번 연애는 얼마나 만날는지는.
도련님이 그렇게 연애를 많이 했어? 그렇다니까. 짧게 많이 만났지. 어쨌든 항상 연애를 하고 있었어. 나랑 다르게 말이지. 그 녀석 첫 연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 에이, 누가 그 나이 때 만난 걸 연애라고 해. 걘 그때부터 연애에 진지했고 또 유명했어. 나 내 동생이라 그런가? 아무리 봐도 걔가 특별한 것 같진 않은데 이상하게 인기가 많단 말이야. 뭐 도련님 착하고 곱상하게 생겼잖아. 인기 많을 스타일이지. 마음에 안 들어. 뭐 설마 질투하는 거야? 아니, 뭐 그런 걸 질투를 해. 내가 생각했을 때 경수 녀석은 사랑에 빠지면 항상 모든 걸 준다니까? 아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녀석이야. 오, 그건 또 의외의 모습인데? 숙맥처럼 보이는데 말이야. 그 녀석이 초등학교 때 여자친구한테 선물한다고 종이약 1000마리를 적겠다는 거야? 1000마리 접는 게 쉬워? 자기가 도와줬구나? 그랬지. 대신 걔가 모은 구슬이랑 딱지 나한테 주는 걸로 하고 뭐 일종의 거래였던 거지. 종이약 1000마리. 진짜 정성이다. 순정남이시네 우리 도련님. 근데 여보, 명동성당 앞에서 여자랑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 어떤 것 같아? 경수랑 있던 여자? 그래. 자세히는 못 봤어. 나도 워낙 빠르게 지나가느라. 근데 뭔가 좀 화려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 화려한 느낌? 인상이 좀 센 편이었구나? 이제까지 만난 여자들이랑은 좀 다른 느낌? 응? 도련님이 만난 여자들을 다 알아? 아주 대단한 형제다. 뭐 여자친구 생길 때마다 난 궁금하지도 않은데 사진 보여주면서 어떠냐, 내 여자친구다 하면서 자랑을 하니까 알게 된 거지. 이제까지 저희 남편에게 여자친구를 자랑하듯 소개했다는 도련님이 이번에는 조용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집에 형제가 같이 살고 얼굴을 자주 볼 때니 그랬을 거고 지금은 남편이 본가에 없으니 자연스레 대화할 시간이 줄어든 거겠죠. 남편과 대화 이후 한동안은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야, 어쩐 일이야? 형, 잘 지냈어? 뭐 나 잘 지냈지. 넌 별일 없고? 나도. 형 있잖아. 왜? 엄마한테 여자친구라도 소개하려고? 형, 어떻게 알았어? 그냥 느낌이 왔다고나 할까? 신기하네. 맞아. 조만간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하려고. 그래? 어떤 여자인지 궁금하다. 형. 근데 형은 형수님 엄마한테 소개할 때 말이야. 엄마 집에 왔었나? 그랬지. 엄마가 음식도 손수해 주셨고 네 형수도 맛있게 먹고 좋아했어. 그렇구나. 왜? 엄마 요리 끝내주잖아.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라도 있대? 뭐라고 해야 하나? 예비 제주씨? 인가? 나는 그냥 밖에서 만날까봐. 그래? 엄마 그렇게 한번 상 차리려면 괜히 고생하잖아. 좋은데 모시고 가서 밥 먹으려고. 그래 뭐. 엄마한테 이야기해봐. 알겠어. 고마워 형. 도련님과 통화한 이야기를 남편이 전해주더라고요. 웬만한 외식보단 우리 어머님 음식이 맛있는데. 진짜 난 처음에 감동받았잖아. 근데 도련님 말대로 어머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기는 하지. 나라도 가서 도울까? 아니야. 밖에서 먹겠다는데 뭐. 나도. 2주일 뒤 주말 점심. 어머님은 도련님과 예비 며느리를 만나고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머님이 저녁에 집으로 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일이 늦어서
저 혼자 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어머님 반찬으로 저녁을 먹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죠. 어머님 좋아하시는 약과를 사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오이야, 우리 첫째 왔니? 네, 어머님. 오늘 그이는 일 때문에 늦는다고 하네요. 어머님, 벌써 저녁 준비하세요? 제가 어떤 걸 도우면 될까요? 뭐 할 거는 없다. 그냥 있는 거 차려서 먹자. 아이고, 약과 가져왔니? 안 그래도 먹은 지 오래돼서 생각나던 참인데. 넌 참 엄마 마음을 잘 읽는다. 식사하시고 차랑 같이 드셔요. 근데 어머님, 이거 뭐예요? 새로 사셨어요? 너무 우아하고 예쁘다. 어머님 오늘 이 옷 입고 가신 거예요? 어머님 방 안쪽에 처음 보는 옷이 걸려있더군요. 평소에 이런 옷을 입으실 일이 없는 어머님인데 예비 둘째 며느리 인사하는 자리라고 새 옷을 장만하셨나 했죠. 무척 비싸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이었어요. 그래. 오늘 그거 입고 다녀왔다. 어찌나 불편하던지. 보기에만 곱지 뭐. 밥이 잘 넘어가지도 않더라. 예, 그거 한 번 입은 거니까 뭐 환불 같은 건 안 되겠지? 환불을 왜요, 어머님? 너무 예뻐요. 이왕 산 거 가지고 계시다가 한 번씩 입으시면 되죠. 혹시 도련님이 사드린 거예요? 그래. 아니 내가 그냥 집에 있는 거 입고 가겠다는데 아주 일주일 전에 집에 와서 백화점에 가자고 난리지 뭐니. 세상에 옷 한 벌이 얼만지. 아휴 참. 도련님 효자네요. 어머님, 제가 챙겼어야 했는데. 어머님 상견례 때는 제가 신경 좀 쓸게요. 아서라. 그런 거 바라고 부른 거 아니다. 다 필요 없다. 네, 어머니. 참,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엄청 좋은 식당 같다고 하던데.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원. 얘 첫째야. 어머님은 말씀을 쉽게 잊지 못하고 한숨을 쉬셨어요. 그런데 원래도 어머님은 신중한 성격이시거든요. 분명 도련님이 예비 며느리를 어머니께 소개시켜드린 자리에서 뭔가 일이 있었던 듯한데 다 털어놓지는 않으셨어요. 그저 표정만 보고 그리 썩 마음에 들지는 않나 보다 정도로 짐작을 했죠. 제가 그이랑 이야기 좀 해볼게요. 도련님이 형이랑은 대화도 자주 하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어머니. 정수 걔가 마음은 여리고 착한데 아주 고집이 황소고집인 구석이 있다. 경호 말도 안 들을 거다. 아무튼 됐다. 다 지 선택이고 지 팔자인 거지. 겪어봐야 깨닫는 법도 있는 거란다. 주위에서 아무리 말해봤자 들리지가 않거든. 그냥 나는 네 얼굴 보고 편히 밥이나 먹고 싶어서 그런 거다. 밥이나 먹자. 있는 걸로 대충 먹자고 했지만 반찬이 6가지에 얼큰한 김치찜까지 뚝딱 해주신 덕분에 맛있게 밥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넌지시 이야기를 했죠. 어머님이 예비 며느리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눈치다 하고요. 그런데 정말 어머님 말이 맞았어요. 도련님은 딱 마음을 굳혔더라고요. 결혼할 거고 프로포즈도 했다면서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조금 기억이 나네요. 저희 쪽은 어머님과 도련님, 저와 남편이 나왔고 그쪽에서는 사돈어른, 예비 동서, 동서의 언니가 나왔어요. 듣자 하니 예비 동서도 어렸을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다고 하더군요. 왠지 모를 동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명동성당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동서에 대해 설명한 느낌. 딱 그 느낌이더군요. 화려하고 조금 날카롭고 도도한 느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상견례는 그냥 형식적인 자리였고 가을에 도련님은 결혼을 했습니다. 동서가 생겼다는 게 조금은 기대가 되었어요. 손윗사람인 제가 이제 막 결혼한 동서를 잘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동서, 나야?
어쩐 일이세요, 형님? 동서 혹시 잊어버렸어? 지난주에 동서가 차나 한 잔 마시자고 했었잖아. 그게 오늘인데. 동서 집에서 보자고 하지 않았어? 어머, 내 정신 좀 봐. 형님 미안해요. 제가 깜빡하고 볼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아니면 여기로 오실래요? 어? 동서 어딘데? 여기 압구정이에요. 현대백화점. 이쪽으로 오세요, 형님. 여기 빙수 유명한 곳 있는 거 아시죠? 그거나 먹어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먼저 차 마시자며 시간 꼭 비워두라고 했었는데 약속을 아예 잊어버리고 있다가 백화점으로 오라고 해서요. 차 마시자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조금 들뜬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자들만의 시간도 갖고 결혼 생활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예상치 못한 동서 말에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자존심이 상하긴 했는데 실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형님, 여기에요. 동서. 형님. 어머, 근데 여기서 형님 하니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호칭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 꼰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형님이 저한테 동서 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유부녀인 거 다 알겠어요. 아니, 동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동서가 유부녀인 거 아는 게 어때서? 그리고 누가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그래? 솔직히 저 이렇게 혼자 다니면 아가씨인 줄 알아요. 누가 저를 결혼한 유부녀로 보겠어요. 외모도 그렇고 제가 좀 동안이잖아요. 관리를 열심히 받기는 하는데 갑자기 우울하다. 형님 만나니까 내가 진짜 유부녀가 된 게 너무 실감이 확 나는 것 같아. 여기서부터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군요. 도대체 유부녀이면서 남들이 처녀처럼 봐준다는 거에 뿌듯함을 느끼는 게 무슨 마음일까요? 그럴 거면 그 다이아 반지나 빼고 말하지. 압구정으로 부른 만큼 동서는 아주 온몸을 명품으로 두르고 왔더라고요. 원래 이런 데 오면 저렇게 입어야 무시를 안 당하나? 저는 그냥 평소대로 입었는데 왠지 그냥 초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맛있다는 빙수를 먹으러 갔는데 양도 진짜 적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빙수가 나오고 제 숟가락을 들었더니 사진 찍을 때까지 빙수 한 입도 먹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동서,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뭐요? 그냥 사진 찍고 어디 올리고. 네, 좋아해요. 그게 왜요? 잘못은 아니잖아요. 누가 동서 잘못이래? 그냥 그렇구나 한 말이야. 형님, 저 부탁인데 동서 말고 여기서는 제 이름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지연아, 이렇게요. 글쎄, 계속 동서 했더니 갑자기 이름 부르는 게 좀 어색하네. 어쨌든 호칭은 상호간의 예의잖아. 알겠어요, 형님. 근데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보다 먼저 결혼하셨으니까 저보단 잘 아시겠죠? 뭘? 동서가 궁금해하던 것은 바로 시댁의 재산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어머님의 재산이죠.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설마 모르고 결혼을 했나? 아니, 그리고 시댁 재산을 도대체 왜 궁금해하는 건죠? 맞아요. 저희 어머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낡은 빌딩 청소 일을 오래 하셨어요. 결혼 전 어머님께 처음 인사드렸을 때 어머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동서는 그걸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못인가요? 남편도 그렇고 서방님도 그렇고 능력 있어서 회사 좋은 데 다니고 열심히 일하거든요.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정도였어요. 물론 저희도 대출이야 받았지만 요즘 결혼할 때 대출 안 받는 신혼부부가 있나요? 금수저들 말고는 드문 일이잖아요. 동서는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솔직히 내가 잘못했나 싶어요. 일단 지켜보고 있어요. 뭘 잘못했고, 뭘 지켜본다는 거야? 아니, 연애할 때랑은 다르잖아요. 결혼은 당연히 연애랑 다르지. 연애할 때 이 사람이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가방, 목걸이, 스카프, 시계. 갖고 싶다는 건 전부요. 생일,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선물로요. 근데 결혼하니까 연애할 때보다 선물급이 좀 낮아진 것 같더라고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아껴 살아야 한다나? 이게 말이 돼요? 어느 포인트에서 말이 안 되는 건지 난 동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 형님도 그래요? 결혼하니까 갑자기 달라졌냐고요. 동서, 사람은 다 다르지. 나도 아는데 난 사실 연애할 때부터 남편한테 그런 비싼 선물 사달라고 한 적 없어. 바라지도 않았고. 그리고 서방님 말이 맞지. 결혼은 경제공동체이기도 하잖아. 서방님 회사 다니고 월급도 많이 받는데 남자들 밖에서 쉽게 돈 버는 거 아니야. 동서가 일을 안 하면 최소한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고 존중을 해줘야지. 어머, 형님, 저 일해요. 그래? 저 필라테스 강사거든요? 지금은 제가 시간제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스튜디오만 차려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직은 안 된다네요. 그거 임대료 얼마나 한다고. 앞으로 잘 될 거 생각하면 그건 투자 아니에요? 결혼 잘한 여자들은 하고 싶다는 거 남편이 척척 잘만 차려주던데. 난 진짜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아. 동서, 침착해. 서방님도 다 계획이 있겠지. 일단 지금 수업 나가고 있는 건 좋네. 거기서 경험 쌓고 동서 사업장 열면 되겠다 싶을 때 상의해봐. 너무 급하게 그러지 말고. 형님 만나서 답답한 거나 풀려고 했더니 그냥 혼만 내는 기분이네요. 저 다음 약속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만나요. 빙수 잘 먹었어요, 형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정말 불편했어요. 제가 손윗사람인 게 분명한데 말만 호칭만 형님 하지 아주 저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다 엄연히 제가 시댁 사람인데 대놓고 서방님 흉을 보다니요. 어쩌다가 저런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어요. 지금도 저런 상태인데 어머님이 아무 재산이 없고 빌딩 청소 일하시는 걸 알면 아주 기겁을 하겠더라고요. 서방님은 저나 남편에게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만날 때면 좀 주눅이 들어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방님이 안쓰럽게 느껴지더군요. 몇 번을 더 동서와 연락하고 만나서 마음을 잘 잡고 살기를 권유했지만 동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한테 급히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이래. 뭐? 너무 놀라서 달려갔어요. 병실을 지키고 있는데 저녁 늦게 서방님과 동서가 왔더라고요. 형, 엄마 괜찮아? 지금은 안정을 취했는데 검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 심각한 거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을 진작 그만하셨어야 했어. 쉬실 때가 됐는데. 일이요? 어머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재수씨 몰랐어요? 엄마 청소 일하세요. 빌딩 청소요. 빌딩 청소요? 어머님이 청소부시라고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보 서방님, 우선 들어가세요. 병원엔 제가 있을게요. 당신도 내일 출근하고 서방님도 출근이잖아요. 안정 취하고 계시니까 들어가요. 당신 병원에서 괜찮겠어? 응, 난 괜찮아. 필요한 거 간단한 거야 사면 되고. 내일 회사 마치자마자 올게. 저도 가볼게요. 내일 저도 수업이 있어서.
그럼 형님, 수고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동서를 바라보았는데 어쩐 일인지 동서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짐작이 갑니다. 어머님이 빌딩 청소 일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어머님 병간호하기를 2달, 상태가 좋아지는 듯 했다가 갑자기 위독해지셨어요. 저는 병원을 지키고 있었고 소식을 들은 남편 서방님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힘겹게 숨을 쉬며 버티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남편 서방님이 도착하자 저희 3사람에게 천천히 한 번씩 눈길을 주시더군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첫째야, 고맙고 미안하다. 눈앞이 캄캄해지는구나. 어머님, 어머님. 엄마. 경호야, 첫째한테 항상 잘해라. 마음이 바다같이 넓고 깊은 아이다. 형수야, 형이랑 형수가 네 가족이다. 첫째야. 어머님, 말씀하셔요. 우리 경수를 잘 부탁한다. 잘 좀 챙겨다오. 미안하다. 그 말을 끝으로 깊은 숨을 몰아쉬더니 눈을 감으셨습니다. 동서는 어머님이 떠나신 지 2시간이 지나 병원에 오더군요.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진심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장례식을 치르고 고요하게 일상이 흘러갔어요. 친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너무 어려서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엄마처럼 생각하던 시어머님이 갑작스레 떠나신 것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잘 모셨을걸. 청소하는 일도 그만두시길 권유드렸지만 청소일이 좋고 몸을 움직이고 보람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생만 하시다 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제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는데 끝내 손주를 보고 가시지 못해서 그게 너무나 슬펐습니다. 몇 달이 지나 저는 아기를 낳았고 육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형님, 형수님, 저 왔어요. 조카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어서 와. 아니 무슨 동굴 속에서 마늘 먹고 참은 곰도 아니고 100일 동안 기다렸잖아. 어디서 들었는데 너무 신생아 때 보는 게 안 좋다고. 100일 정도 지나면 아기 외출도 된다며? 그래. 사실 조금씩 나가긴 했는데. 형수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기가 새벽에 깨고 정말 많이 피곤하시죠? 형수님 영양제랑 아기 거랑 이거저거 좀 사왔어요. 어머, 서방님 감사해요. 아기 안아보세요. 민영아, 작은아버지셔. 착하지? 아기는 낯을 가렸는데 서방님을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 품 안에서 방긋방긋 웃는 거 보니 마음이 흐뭇해졌죠. 형이랑 형수님 반반 닮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쁘다. 아, 형수님, 그거 영양제랑 형수님 거는 집사람이 골랐어요. 형수님 드리라고요. 그래요? 고마워요. 제가 나중에 인사할게요. 그건 그렇고 서방님 어떻게 지내요? 사실 신생아 키우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서방님도 오랜만에 본 거거든요. 못 본 사이에 얼굴이 더 야위었더라고요. 온 김에 밥이나 먹고 가라. 아니야, 형. 형수님 아기 보는 것도 힘든데 신경 쓰이게 그럴 수 없지. 괜찮아. 밖에서 사올 거야. 간만에 왔는데 좀 이따가. 그래요, 서방님. 금방 아기 재울 거예요. 아기를 재운 뒤 서방님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쉽게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지만 부부 사이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였죠. 남편이 슬슬 구슬리며 말을 꺼내니 서방님이 와락 눈물을 쏟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경수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형, 나 사실 너무 힘들어.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 괜찮아요, 서방님. 말씀해보세요. 예상은 했지만 그보다 더하더군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 동서는 대놓고 서방님을 무시하고 조롱을 한다고 했어요. 가끔 동서가 사달라는 거 사주면 그때 잠깐 기분 좋아지고 그 김에 스튜디오 차려달라고 조르기 일쑤. 그건 지금 힘들다고 하면 물건을 던지고 화를 낸다는 것이었어요. 그건 너무 심한데요? 대화로 풀고 싶은데 그 사람이 화가 나면 대화가 잘 안 되네요.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네 말 들으면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야. 네가 무슨 돈 벌어다 주는 기계야? 어떻게 그렇게 무시를 하고 화를 낼 수가 있어?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서방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요, 형수님. 분명 제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우리 사정 아니 내 사정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쓸데없는 기대 같은 거 하지 않겠어야 했는데 내가 진짜 뭐에 홀렸는지 연애 시절 너무 그 사람한테 홀딱 빠져서 어떻게든 붙잡고 또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비싼 옷, 가방, 시계, 반지 그거 다 정말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그전까지야 돈 착실히 모아뒀으니까 모아둔 거에서 선물하고 사실 지금 사는 집도 대출 너무 많이 받았고 버는 족족 돈이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동서가 해달라는 걸 거절할 때마다 서방님이 들었던 말 충격이었습니다. 사기 결혼이야. 이건 사기 결혼이라고. 돈 많다며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돈이 많다면서 내 스튜디오 왜 못 차려주는데? 왜 돈 이야기만 하면 쩔쩔매면서 그 바보 같은 표정으로 쳐다보는 건데. 이거 사기야, 사기. 돈 많다는 게 아니라 돈을 잘 번다고 했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건 진심이었어. 노력하고 있잖아. 내가 불안했어. 어머님한테 처음 인사했을 때부터. 어머님 입고 있는 옷부터 다 비싼 거였잖아. 깜빡 속아 넘어가게 계략을 꾸며놓고선. 뭐? 빌딩 청소부? 진짜 나랑 장난해? 그걸 왜 말 안 했냐고! 네가 물어본 적이나 있어? 엄마 처음 만났을 때도 엄마 옷 보고는 아무것도 안 물어봤잖아. 그조차도 검소하게 차려입고 나오셨다며 네 멋대로 상상한 거잖아. 몰라. 그렇게 상상하게 만든 건 자기 책임이야. 사기 결혼이라고. 매번 똑같은 결론이 난다고 하더군요. 사기 결혼을 당한 거라고요. 야, 네 월급이 얼마인데 그게 부족해. 대출 받기가 힘들다고? 쓰는 게 너무 많으니까. 결혼하면 자기도 노력하며 살아보겠다더니 필라테스 강사일로 버는 것도 다 그냥 쇼핑했어. 생활비 하나도 안 보태고. 뭐 요리도 많이 안 하면서 냉장고에 최고급 재료들을 쌓아두지.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나 이런 거 먹으면서 산다. 뭐 그런 거.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런데 동서의 행동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기를 보고 간 지 한 달 뒤 다시 저희 집에 찾아온 서방님. 도대체 밥은 먹고 다니는지 엄청 말랐더라고요.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이혼이 어디 쉬운 거냐 동서한테 이야기해보겠다 하고 달랬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서방님이 후회는 했지만 아직도 동서를 사랑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동서한테 말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형수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형 말이 맞아.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야. 나 그만해야 할까? 서방님을 ATM 기계 취급하고 못된 말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차마 그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지난 한 달간 자꾸 늦게 오더라고. 처음에 뭐 필라테스 수업이 늘었다니 수업이 바쁘다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니 요 2주 동안엔
거의 집에 안 들어왔어. 외박을 밥 먹듯이 하고 전화도 잘 안 받아. 나 출근했을 때 집에 와서 옷만 챙겨 입고 나가는 것 같더라고. 설마 동서한테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서방님? 너 언제부터 알게 된 거야? 증거는 모았어? 아니, 그냥 그렇게까지 안 알아봐도 명확해. 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소송해야지. 그러면 증거도 필요하잖아. 그게 맞겠죠, 형수님. 드디어 서방님이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증거를 모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바로 며칠이 지나 동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서류를 내밀더래요. 이혼해? 너 지금... 또 그 표정을 하네. 어리둥절하고 바보 같은 표정. 또 지겹다. 인생 길잖아. 너도 나도. 아직 젊은데 그만하자. 너 바람 폈지? 뭐라는 거야? 하다 이제 의처증까지 생긴 거야? 못 살아 진짜.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자신있게 받아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군요. 서방님이 날짜를 하나하나 말하자 누구랑 있었는지를 다 보여주며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응수를 하더라고요.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서방님이 더 문제 삼으면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사기 결혼을 당한 걸 물고 늘어지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동서. 이미 의지를 상실한 서방님은 그냥 포기를 했어요.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처분하고 서방님은 결혼 전 어머님과 살던 집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빌라였는데 어머님 떠나시고 내놓았지만 계속 나가질 않았었거든요. 그 집에선 못 있을 것 같아. 그냥 원래 엄마랑 살던 집으로 내가 들어갈게. 괜찮겠어? 어차피 엄마 집 계속 안 나가고 있잖아. 팔아도 이익이 되는 집도 아니고 팔리지도 않고. 그렇게 해라. 다시 혼자가 되어 어머님이 살던 집으로 돌아오게 된 서방님. 몇 달간 제가 반찬이랑 해서 가져다주고 또 저희 집에 와서 종종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회사는 어떻게 다니더라고요. 마음을 잡아가는 중인가 보다 안도를 하던 찰나 남편이 집에 와서는 서방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는데? 3일 전인가?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나중에 확인하면 연락이 오겠거니 했어.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연락이 없고 오늘도 전화를 안 받아. 아니, 전화가 꺼져 있어. 전화가 꺼져 있다고? 제가 전화를 다시 했지만 연락이 되질 않더군요. 여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회사에 확인해봐야겠어. 회사에 확인을 하고 저와 남편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유직계도 아니고 사직서를 냈대. 사표를 냈다는 거야? 언제? 한 달 전이래. 왜 그동안 그걸 몰랐을까? 출근하는 사람처럼 아침에 나갔고 퇴근 시간에 집에 돌아왔고 또 주말에 저희 집에 다녀가고 제가 반찬을 가져다 줄 때도 낮에는 집에 없었거든요.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빨리. 제가 울자 남편이 몹시 당황했어요. 근데 그 순간 경수, 서방님을 잘 부탁한다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고 죄책감과 죄송스러움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그조차도 2주나 넘게 걸렸어요. 엄청 독촉을 했는데도 성인 남성이라 일을 급하게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에 확인된 게 경남 하동의 버스터미널이라고 하는데 그 뒤로는 행방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정말 생사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남편은 그때부터 불안해했어요. 어디 산속에서 잘못된 게 아닐까 악몽까지 꾸면서요. 경찰에서 더 추가 소식이 없었고 저와 남편은 서방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뭐라도 찾아보자. 흔적을 남겼을 수도 있잖아. 유서 같은 게 발견되면 어떡하지? 경수야, 정말 왜 이러는 거니? 집을 샅샅이 살펴보기를 2시간. 서랍장 아주 깊은 곳, 뭔가 수상한 봉투가 보였어요. 편지같이 보이는 봉투를 발견하자마자 남편은 그걸 못 펼쳐보겠다며 저에게 넘기더군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형수님, 엄마가 나 죽으면 엄마 화장대 장판 밑 뜯어보래요.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 화장대 장판 밑? 여기 뭐가 있지? 이건 분명 경수 글씨인데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정말로... 이때부터 남편은 몸을 떨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도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 휘청거렸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장판 밑을 뜯어보았습니다. 장판 밑에는 상자가 있었어요. 그 안에 커다란 봉투가 있었고 그걸 보는 순간 남편과 저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정말 자기도 몰랐어? 이게 정말 맞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어떻게 우리 엄마가 그 빌딩 주인이었다고? 그 건물? 그 낡은 상가 건물 맞지? 수수 봐봐. 맞잖아. 장판 및 상자 안에 있던 것은 건물 증서였는데 놀랍게도 어머님이 상가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였습니다. 네, 어머님이 청소일을 하던 그 건물의 주인이 어머님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평생 비밀로 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변호사 연락처가 있더군요. 날이 밝고 남편과 함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맞습니다. 고 유옥분 여사님께서는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생전에 고인은 유선 문제로 형제간의 다툼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어머님의 재산이 없어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고 살아가길 바라셨어요. 마지막 저에게 오셨을 때는 뜻대로 되었다고 하셨죠. 아드님 2분 번듯한 직장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다고요. 건물 관련해서는 맏며느리인 김수연님께서 현명하게 대처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건물 상속은 첫째 아드님과 배우자분으로 되어 있네요. 어머님, 세상에나 어머님. 고 유옥분 여사님이 일하시는 빌딩에 가본 적이 없으시죠? 네, 그냥 매일같이 이른 새벽 나가셔서 건물 청소를 하러 가셨으니까요. 맞아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청소하시는 분인 줄 알았을 겁니다. 거기가 상가 건물이에요. 직접 계약한 세입자 외에 알바나 직원들은 이옥분 여사님이 건물주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항상 검소하셨고 건물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죠. 이런 뜻이었습니다. 서방님을 잘 부탁한다는 어머님의 유언이요. 만약 건물을 2 아들에게 상속했을 경우 서방님의 재산이 부부였던 동서에게 갈 수도 있었고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에게 상속을 했고 저에게 서방님을 잘 부탁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신 거였습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건물을 상속받았어요. 하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죠. 남편은 계속 직장을 다녔고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긴 뒤 매일같이 저는 건물에 가서 관리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하셨던 것처럼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서요. 그렇게 어머님의 뜻을 이어가며 살다 보면 언젠가 그 마지막 뜻을 지킬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무장갑을 끼고 계단 물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머, 이게 누구야? 형님? 아니지. 김시연 씨 맞죠? 맞네, 세상에나. 이지윤이었나? 이지연이거든요? 웃기시네. 이름 알면서 모르는 척은. 저기요.
그쪽 연기 진짜 못하시거든요? 얼굴에 다 티나요. 전 남편 그 인간도 그러더니 그쪽도 그러네요? 그게 집안 내력인가? 아니 그래봤자 형수님 서방님이면서 뭐 그런 걸 담기는 닮았대? 모르는 척 연기 그만하세요. 아, 알겠다. 창피해서 그런 거구나? 뭐가? 창피할 게 뭐가 있어? 촌스러워라. 그 빨간 고무장갑은 뭐야? 나 갑자기 너무 웃기네. 배야. 코미디야, 뭐야. 뭔데? 아는 사람이야? 아니, 오빠. 나 진짜 너무 웃겨. 인사해. 여기 청소하시는 아줌마는 내 전남편의 형수되는 김수연 씨야. 네. 날도 추운데 수고하세요. 흙이 이지연 옆에 있는 남자를 보았어요. 인상이 험악한데 목에 두꺼운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꼴이 웃기더군요. 뭐하는 인간인지. 서방님과 결혼 생활 중에 바람 폈던 상대가 이놈일까요? 증거는 없었지만 바람 핀 건 확실했거든요. 그놈인지 딴 놈인지 뭐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잠깐만 오빠. 오랜만에 만났는데 말 좀 할게. 그래도 한때 동서지간이었거든. 아니 김수연 씨, 뭐 이런 걸 물려받아요? 당연히 유산 같은 거 안 남기셨겠지. 거지 집안이었으니까. 돈 대신 뭐 이 청소일 이어서 하라고 하시던가요? 그게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진짜 이어서 하고 있고? 대단하다 대단해. 내가 현명한 거였지. 사기 결혼 당하고 이놈의 집구석이랑 연 끄는 게 잘한 거야. 더 빨리 끝냈어야 했는데. 김수연 씨, 왜 이러고 살아요? 어머님 하시던 청소 이어서 하면 뭐 어머님의 채취 그런 게 느껴져요? 하늘에 계신 어머님이 참 뿌듯해 하시겠어요. 물려주신 청소일 그대로 이어하는 며느리가 있어서? 그렇게 전 동서인 여자가 깔깔거리며 저를 조롱하고 있을 때 1층에서 카페를 하는 사장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오셨네요.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쓰실 법도 한데 전 건물주였던 할머님이나 며느님이나 대단하시네요. 뭘요? 그냥 어머님께서 하시던 일인걸요. 네. 참 부동산 통해서 연락 가긴 할 건데요. 계약일 다가와서 저희는 연장하려고 해요. 임대료 부분만 어떻게 혹시 동결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날 부동산에서 만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카페 사장이 저에게 90도로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전 동서인 여자를 바라보았죠. 얼굴이 사색이 돼서 비틀거리더군요. 그 덩치 큰 남자를 버팀목 삼아서요. 뭐야? 지금 뭐라는 거야? 건물주? 누가 건물주인데? 당신이? 말도 안 돼. 지금 쇼하는 거지? 맞지? 나 오늘 여기 카페 오는 거 어떻게 알고 이런 걸 준비한 거야? 진짜 유치하네. 준비하긴 뭘 준비해. 살기도 바쁜데. 그리고 미안한데 이혼하고 나서 그쪽이 뭘 하며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거든요. 착각하고 망상하는 게 재능인가 보네. 멋대로 상상하고 멋대로 착각하고. 그러면서 뭐? 사기 결혼? 서방님 말이 맞지. 누가 사기를 쳤다 그래? 그 망상이 아니 이지연 씨 인생 꼬이게 하는 거 아직도 모르겠어? 하긴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됐고 청소하기 좀 비켜줄래요? 내가 건물주 맞는데 건물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좀 가주세요. 그 여자는 입에 거품을 물고 악을 쓰며 머리를 쥐어뜯더군요. 거짓말하지 말라며 믿을 수 없다며 한참 난리치던 그 여자. 옆에 있던 남자가 끌고 가더라고요.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전 우리 건물에서 만났던 전동사였죠. 형님, 저예요. 누구 보고 형님이래? 전화 잘못 거셨어요. 잠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한테 화나셨죠? 저도 알아요. 제가 부족했어요. 생각해보면 형님이 저한테 참 잘해주셨는데 철이 없었네요. 형님,
저 그 사람이랑 연락이 안 되는데 경수 씨 잘 지내시나요? 건강한지 제가 궁금해하고 있고 보고 싶어 한다고 좀 전해주시겠어요? 더러운 입에 우리 서방님 이름 올리지 말아줄래? 넌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격이 없어. 그리고 연락 안 되는 건 맞아. 불가능해. 악독한 너 같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 내내 고생만 했던 우리 서방님.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니야? 그것만 생각하면 네 머리를 다 쥐어뜯어도 성에 안 차는데. 내가 그날도 너 곱게 보내준 거 다행인 줄 알아. 알겠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속이 시원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바로 차단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말했으면 다시 나타나지는 않겠죠. 아마 그 여자 성격이 분해서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이 시간에 누구지? 내가 나갈게. 애기 좀 봐줘. 남편이 아기를 보는 사이 인터폰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서방님이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여니 정말 서방님이 있었어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왔더군요. 서방님! 형수님, 저 왔어요.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온 남편은 울면서 말없이 서방님의 등을 토닥여주다가 얼싸 안았습니다. 전 동서의 바람, 그리고 이혼. 상실감의 서방님은 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국 곳곳을 다녔대요. 주로 산속 암자에서 지냈고 그 기간 동안 나름의 수행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죄송해요. 걱정만 끼쳐드렸네요. 서방님은 어머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하시는 건물에 찾아갔다가 알게 되었대요. 아른 채를 하지 않았지만 어머님이 건물 문제로 고민하는 걸 알았고 낭비벽이 심한 전동서를 못 믿는 것을 알았기에 어머님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쪽지를 남긴 채 은둔 잠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돌아온 서방님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마음이 정화되어 돌아온 서방님은 건물 1층에 빈티지한 서점과 골통품 가게를 차렸습니다. 건물 명의는 저희 세 사람 공동 명의로 변경했고 모두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부록 나이 40세를 이르는 말이죠. 공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부록이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되었다 했죠. 나이 40이 된 지금 부록이라는 단어를 곱씹어보며 잘 살고 있는 건가, 판단을 흐리는 일은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